언론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19일 전후보다 일주일 정도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지만 확인된 건 없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견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몰래 핵무기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삭감몰 미사일 기지 보도가 사실상 오보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CNN이 영저동 기지를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CNN이 보도한 영저동 기지 처음 드러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9년에 이제 뭐 CNN은 영어 발음을 해서 영저동이라 했는데 영저리고요. 양강도에 있는 것이고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죠. 네. 다만 이번에 그 영저리 인근에 한 7마일 우리로 따지면 11km 떨어진 곳에 이제 새로운 시설 확장 공사가 있었고 특히 이제 지하 터널을 뚫고 있고 거기에 지하 벙커 시설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식의 보고가 지금 CNN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럼 기존에 한미 당국이 파악했다는 영저리 기지는 그 ICBM 기지는 아니었던 건가요? 그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미사일 전략 기지가 사실 세 가지 벨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영정도면 이제 그 맨 윗부분이라서 북중 국경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99년에는 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그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미국을 그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근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 11월 29일에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북한이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한미 정보 당국에서 양쪽 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그 삭감몰 보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영저리 기지 주변으로 뭔가가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분석했다는 건데 그 위성 사진의 촬영 시점은 나와 있습니까? 예, 삭감몰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게요. 삭감몰의 그 시설은 일단 그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 3월 달에 사진을 썼던 것이고 이번에 그 미들머리라는 연구소에서 했는데 주로 이제 구글 어스나 그런 민간 위성의 사진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6월 이후에 8월까지의 사진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삭감몰 CSIS 미국 이제 국제전략연구소랑 또 뉴욕타임스에서 그 발표했던 거랑 또 다른 내용이 그때는 뉴욕타임스에서 그것이 미신고 또 시설이고 또 이것이 일종의 기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상당히 사실에 좀 근거해서 얘기를 했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뭔가 이렇게 강화시키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어떤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이죠. 혹시라도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대화 여기에 뭔가 장애가 될 수도 있나요? 미국 국내 여론에서는 장애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 북미 간에 지금 여태까지 이제 협상이 잘 되고 있고 또 자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기가 협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 중단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ICBM 관련돼서 미사일 기지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공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증거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위성 사진 그것도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이어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분석 차원인 거고 의심 차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를 견제하는 흐름으로 보여요. 이게 트럼프가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국익 차원일까요? 미국에는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같이 일종의 이제 정치가 그룹이 있죠. 그들은 물론 뭐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를 합니다만
정치적인 이해를 상당히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룹이 미 의회입니다. 네. 또 의회랑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네. 그 그룹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끝까지 CBID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핵 그 포기의 결단을 했다라고 믿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세 번째 그룹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그룹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외부에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그런 그룹이 물론 이제 목소리는 앞에 말씀드린 두 그룹보다 작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외교를 하거나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세 그룹을 다 생각해서 좀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앞에 두 그룹이 뭔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변수로 하죠. 예, 예. 작용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 안심 법안이라는 것도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회 내의 트럼프 견제 흐름 네. 이 차원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 의회는 이게 공화당인지 민주당 상관없이 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안심 법안이라는 것은 미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공동 발의를 해갖고 네.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지금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물론 뭐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면 30일 내에 제재 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라라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 의회에서는 특히 예. 뭐 지난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지금 하원을 그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견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되겠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자, 미국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어요. 예.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나름대로의 이유는 충분히 있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12월 1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네 가지 핵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네 번째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한반도 평화 체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것을 또 금세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도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장소도 한 세 군데 정도 물색을 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지난 10월 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예. 장소 네 군데를 물색하고 있다 얘기를 하긴 하나 했었어요. 줄었군요. 예, 하나 줄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10월 7일 날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이후에 지금 네. 두 달이 넘어갑니다만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어렵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 한 2, 3일의 전체 기류는 점점점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 상당히 부인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예, 가능성은 있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고 예. 뭐 확인해줄 사안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하튼간에 연내 답방을 한다면 그 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북한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제일 네. 좋은 것은 고위급 회담이 먼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은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시기를 정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훨씬 부담 없이 답방을 할 가능성은 있지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기랑 북한의 태도를 봐서는 아직은 지금 예. 구체적으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해주라 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 그거는 그 문 대통령의 기내회견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일단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중요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했고 네. 또 답방을 하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뭘까? 예, 그게 뭘까죠? 예. 거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뭔지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만약 이제 뭐 문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북한한테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우리 특사단이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사단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이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과 그날 한미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시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 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 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상응 조치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3일 날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그 앤드류 김 네. 코리아 미션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아마 네. 김성애 그 실장을 만난 것 같은데 네.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있죠. 그것은 이제 북한이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또 우리 문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 그런 거의 진위 여부를 미국한테 아마 직접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임기가 다 돼서 단순히 인사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고민스러울까요? 뭐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요. 먼저 답방의 이유로 하는 것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올해를 그 남북 관계의 사변적인 해, 뭐 사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네. 괄목할 만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답방을 한다면 그것을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본인이 이제 이뤘던 그런 성취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여전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답방을 해도 이게 본인이 한국이나 국제사회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제한이 되고 더불어서 또 한국이 줄 수 있는 거, 한국에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제한된다. 이제 그것이 양쪽의 다 고민 사항이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예. 가장 큰 핵심이 북미 관계인데 예. 그게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답방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군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뭐 답방 시기가 다음 주일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17일은 피할 가능성이 크죠. 17일이 그렇죠. 이제 자기 네. 아버지 기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일이니까 칠축이니까요. 예, 그날은 아마 포기를 할 거고 저는 후반부에도 연내 답방을 한다면은 후반부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온 날이 18에서 20일 아닙니까? 예, 근데 20일 이후도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20일 이후를 저희가 배제하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이른바 총화 기간이라서 네. 그 1년을 결산하고 뭐 내년도 계획을 하고 그런 기간인데 뭐 북한 체제상 또 만약 위원장이 움직인다 하면은 그 총화 기간에도 저는 움직일 수 네,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 열흘 정도의 준비 기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봅니다. 준비를 했다고 가정하면 하더라도 지금 남북 간에 뭔가 협의해야 할 내용들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주는 급하다. 예, 좀 시간이 모자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